세상에 여러 거지근성을 보았지만 제 전남편만한 사람은 또 없던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적어보내봅니다. 이혼한 거 자랑 아닌 거 알아요. 벌써 이혼한 지도 10년이 넘은 40대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들 이미 10년이나 더 된 이야기. 달라지는 것 없는 것도 알지만 그냥 제 속이라도 후련해질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상황이 많이 안 좋으니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하셨어요. 요즘은 치료법이 많이 좋아져서 생존율이 대폭 올랐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시한부 선고나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아버지께선 갈 땐 가더라도 딸내미 시집가는 모습은 보고 가야겠다며 삶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그 힘든 항암 치료도 견디시고 그러셨죠. 당시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사실 결혼에 대해서는 딱히 큰 흥미가 있지는 않았어요. 20대 후반에 만나던 남자랑 결혼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워낙에 안 좋게 끝나서 한동안 연애를 하지 않았고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 요즘 세상에 결혼이 필수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렇게 되니 저도 생각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버지 걱정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다가 결혼하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러던 중에 부모님 지인을 통해 사람을 한 명 소개받게 되었어요. 저도 잘 아는 분이시고 한데 워낙 남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괜찮다고 난리를 치면서 칭찬을 하시길래 저도 살짝 흥미가 생겼고 그렇게 소개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게 남편이었어요. 칭찬이 자자했던 것 치고는 첫 인상이 굉장히 비호감이었어요. 저도 결혼을 염두에 두고 나간 자리였고 남편도 지인분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소개 자리라는 사실을 듣고 나와서 그런가 처음부터 자기 어필에 아주 열중이더라고요.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남편이 모아놓았다던 돈의 액수만 두고 본다면 직장생활 연차수 치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자랑거리라면 자랑거리겠지만 솔직히 저도 월급 받는 회사원이었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머리 조금만 굴려봐도 이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최소한의 소비만 하면서 돈을 모으지 않고선 모을 수 없는 액수였거든요. 집안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집이 잘 살아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 돈 모으기 수월했던 환경도 아니었고요. 나중에 가서는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모아 그 돈을 모았다고. 중간에 로또가 된 것도 아니고 주식이 대박난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월급 안 쓰고 모아 만든 돈이라는 사실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검소한 생활 습관, 그 어떤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낄 수 있을 때 아끼는 것과 아예 안 쓰는 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자랑처럼 이야기하면서 들었는데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탕비실에 있는 간식으로 밥을 때웠다던가 취직한 이래로 동료 직원부터 친구들 경조사에 단 한 번도 참석한 적 없다던가 걸어서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는 무조건 걸어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돈을 모았다고 하니 이건 아무리 좋게 들어도 검소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개 자리 끝난 뒤에 따로 연락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은 저랑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저를 엄청 좋게 봤던 건지 뭔지 아예 저랑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연락을 해도 제가 통 연락이 되지를 않고 당연히 제가 먼저 연락을 할 일도 없었다 보니 마음이 달아올랐나 봐요. 어차피 부모님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남편은 저 말고 저희 부모님을 먼저 공략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제가 생각한 것 같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어버이날이나 부모님 생신 같은 기념일이라 할지라도 비싼 가격 때문에 주눅 들어서 알아보지도 않을 법한 고급 식당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세탁하는 물값도 아까워서 회사 화장실에서 양말을 빨아 신는다는 사람이 저희 부모님한테 점수 따겠다고 그런 비싼 레스토랑을 간 것도 대단했고 무엇보다 부모님한테 용돈 하시라고 봉투도 두둑하게 챙겨준 것도 놀라웠습니다. 제 생각과는 다르게 쓸 때는 또 통 크게 쓸 줄 아는 배포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화술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아예 그날 남편한테 구워 삶아져서 벌써부터 우리 사위 하시며 결혼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때쯤부터 아버지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해서 일단 몇 번 더 만나보자고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었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씀씀이가 좋았어요. 아낄 때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명품 가방 같은 고가의 물건을 펑펑 사주거나 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랬다면 정신 빠진 놈이라고 생각돼서 결혼까지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아버지 건강 문제 때문만은 아니고 만나다 보니 장점도 많은 사람처럼 보여서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서도 들었던 말이 저 하나 때문에 부모님한테 그렇게 할 정도면 잡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들었어요. 살아보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하고 사는 게 좋다느니, 얼굴 뜯어먹고 살 것도 아닌데 성격 좋은 게 최고라느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인들 말대로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내 부모한테까지 잘하는 사람인데 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었지요.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던 상황이고 연애도 한동안 안 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상당했는데 두 사람이 모아놓은 돈만 합쳐도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하나는 대출도 안 끼고 구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아버지 건강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바람에 조금은 성급하게 결혼 준비를 해야 했는데 그때 남편이 제안을 해왔던 게 있습니다. 신혼집을 조금 천천히 구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때 당시 재개발 열풍도 있었다 보니 이왕 사는 집인데 재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알아보고 매매하고 싶다고 하는 거였어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했는데 그럼 집 없이 결혼하면 전세나 월세를 구하자는 거냐고 물어봤지요. 그런데 남편은 그것 또한 돈이 나가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는 말 그대로 돈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돈을 굴리면 더 큰 이득을 낼 수 있을 텐데 묶어두는 게 수는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친정집에 방 한 칸 내달라 하여 거기 들어가 살자는 제안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일단 돈도 더 모을 수 있을 테고 나중에 진짜 좋은 조건의 집이 나왔을 때 한 푼이라도 더 여유 있는 편이 좋지 않냐고 하는데 도무지 반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댁,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집에 방 한 칸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며느리인 제가 너무 불편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섣불리 시댁에 방 한 칸 얻어 신혼살림을 차리자는 말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며느리 잡들이를 하고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실 분들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는 것보다 사위가 처가살이 하는 게 저만 두고 보면 부담이 덜하지 않겠냐고 말해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혹하긴 했어요. 시댁에서 해도 되는 걸 친정집에서 하자니 아버지 생각도 나고 남편이 저를 많이 배려해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구할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식 먼저 올리고 각자 부모님 집에서 따로 사는 것도 어이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친정 부모님도 이 이야기를 듣더니 흔쾌히 방 한 칸을 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한 달 앞두고 남편이 먼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림 차려 살게 되었습니다. 한 달 일찍 들어온 건 장인어른,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둘이 신혼생활 알콩달콩 잘하는 거 곁에서 하루라도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참 속도 깊은 사람이구나 했고 이 결혼에 어느 정도 확신도 있었지요. 그렇게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저희 아버지도 덕분에 건강이 점점 좋아지시는 듯 했습니다. 소원대로 딸내미 손잡고 신부 입장도 하셨고 그렇게 6개월을 더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돌아가셨네요.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던 터였지만 준비가 돼 있어도 그렇게 아버지가 떠나가시니 마음이 허한 건 여전하더라고요. 집안 곳곳에 아버지 흔적도 보이고 저도 저지만 어머니가 워낙에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사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는 일상으로 돌아와 출근해 회사에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오게 되었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약간 다급한 게 무슨 일이 난 건가 싶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밖에 이상한 사람들이 몇 명 와 있다고 무슨 일로 왔느냐 물으니 인터넷에서 경매 관련 글을 보고 찾아왔다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더래요. 모르는 일이라고 보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가고 버티고 있다고. 그런데 밖에 있는 게 한두 사람이 아니다 보니 겁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회사에 양해를 구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도중에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문득 남편이 연애하던 당시에 자기는 돈 모은다고 새 물건 사는 법이었고 전부 다 인터넷 경매나 중고거래를 이용해서 필요한 걸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혹시 이 상황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고 전화를 했죠. 남편이 잠깐 아무 말도 없더니 자기가 인터넷에 글을 잘못 올려서 그런다고 필요해서 부른 사람들이니까 집에 도착하거든. 그 사람들 보내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자기도 회사에 반차라도 내서 곧장 집으로 오겠다고요. 일단은 어머니한테 도착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남편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심하고 계셔도 된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었으니 집에 남편 짐이라고는 합가하면서 가지고 들어온 옷가지들 몇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 옷이나 신발이 뭐 경매까지 할 정도로 가치 있는 고급 제품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이유가 뭔가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도착하고 나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게 아니고 집으로 전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실 한켠에 있는 장식장 앞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버지가 생전에 해외 출장 같은 거 다니시며 한두 병씩 취미로 모으기 시작했던 양주를 경매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신혼 때 아버지께 술, 담배 두 개 다 동시에는 못한다고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담배를 택하셨어요. 암 진단 받고 나서는 그때 담배가 아니라 술을 고를 거라면서 농담처럼 이야기하긴 하셨는데 언젠가 은퇴 후에 담배를 끊게 되면 그때 마시겠다고 30년 전부터 한 병 두 병 취미 삼아 모으기 시작한 양주였습니다. 당연히 개봉도 안 한 상태다 보니 양주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수요가 엄청 있던 술들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유품이나 마찬가지인 아버지의 수집품들을 남편은 가족들과 상의도 한 번 하지 않고 경매에 붙여버린 거였어요. 어머니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기절하듯 혼절하셨고 저는 그 꼴을 보다가 경찰 부르기 전에 알아서들 꺼지라고 소리치며 전부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남편은 울그락불그락 표정이 말이 아니더군요.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는지 저한테 왜 방해를 하냐며 저 사람들만큼 돈 쳐주는 사람들 찾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당신이 뭐라고 아버지 유품을 맘대로 처분을 하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그 술들은 이제 다 지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몸만 멀쩡했어도 은퇴도 했는데 사위랑 같이 여기 있는 술 한 잔씩 마셨으면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말인즉슨 아버지가 건강만 하셨으면 자기랑 둘이서 다 마셨을 술이고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니 그 술들은 전부 자기 거나 마찬가지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뭔 미친 소린가 싶었지요. 그동안 제가 알고 지낸 그 사람이 맞나 싶었거든요. 남편하고는 그날 대판 싸웠고 남편은 기어이 그 술들을 다시 팔아버릴 거라고 여기 진열장에 있는 것들 정리만 해도 좋기 1,500만 원은 넘게 나올 거라고 하면서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어떻게 방법이 있나 찾아보다가 면허 없이 팔면 법에 걸린다고 해서 어디 팔아만 보라고 그대로 신고해버리겠다고 해서 그 술들을 정리하는 건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미봉책이지. 솔직히 양주가 아니더라도 집에 아버지가 차던 시계며 이런 것들도 있는데 괜시리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머니도 저를 봐서 남편을 용서해주고 싶은데 도무지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면서 불편해하셨고요. 저희가 친정집에 얹혀 사는 거였으니 어머니가 불편해하시면 당연히 저희가 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남편을 불러 이제 이 집을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가긴 어딜 나가냐고 하더군요. 나가는 건 우리가 아니고 장모님이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고 여기가 엄마 집인데 왜 엄마가 나가야 되냐고 대번에 정색을 했더니 남편이 저보고 잘 생각 한번 해보랍니다. 1년 사이에 결혼식, 장례식이 있었으니 그걸로 들어온 돈만 해도 짭짤했을 거라고. 그 돈으로 장모님 전세로 집 하나 구해서 나가 살라고 이야기를 하라네요. 저희 아버지가 노후 자금은 해놓은 게 있으니 그거 쓰시면서 살아도 충분하시다고요. 이제 혼자 지내시는데 굳이 아파트 생활 고집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 아무리 봐도 이 집을 우리한테 넘겨주고 친정어머니가 나가 사는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여태 모아놓은 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까지 하나 생기는 거라고. 자기 말만 잘 듣고 따라오면 저를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하더군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아버지 양주 팔아치우는 건 애교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애초에 이 인간은 아버지가 암 때문에 딸 결혼을 서두른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 집을 헤쳐먹으려고 작정을 했던 거라 생각해요. 평생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던 쪼잔탱이가 저희 부모님한테 두둑하게 봉투 챙겨주고 고급 식당 내려가고 저한테도 데이트 비용 아끼지 않았던 이유는 담 있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애초에 남편은 자기가 모아놓은 그 몇 푼 안 되는 그 액수에 눈이 멀어 평생 돈 한 푼 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가 결혼 전에도 돈 많이 모아놓았던 거 기억 안 나냐는 걸 자꾸 강조하면서 자기 말대로 하자고 저를 설득하려고 드는 겁니다. 부자 만들어준다는 소리가 뭔가 싶었어요. 부모 내쫓아내고 그 집을 차지해서 되는 부자. 별로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부자 되면 좋냐고. 네 부모였으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말 맞다나 네가 남들보다 월급 좀 아끼고 잘 모아놨다 뿐이지. 네가 부자는 무슨 부자냐고. 너 진짜 부자 본 적 없냐? 맘만 먹으면 네가 모아놓은 돈 하루아침에 아니 눈 깜짝할 사이에 써버릴 수 있을 정도인 부자가 세상에 널리고 깔린 거 모르냐고 했어요. 너 같은 놈한테는 이혼 말고는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혼하자고 했는데 남편이 이혼 안 해줄 거라고. 이혼해주길 바라면 위자료를 가지고 오라면서
그 상황에서도 돈 한 푼 더 뜯어낼 생각밖에 없더군요. 위자료야 남편 희망사항이었고 애초에 유책 배우자가 남편인 게 인정이 되기도 했고 소송전으로 들어가면 남편도 손해가 클 거라 생각했는지 별 어려움 없이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영 소식도 모르게 살기로 하고 10년 세월이 지나 지금에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부모님을 통해 저에게 남편을 소개시켜줬던 분에게서 남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소개를 시켜줄 수 있느냐며 한바탕 한 뒤였고 그 분과도 연락을 끊었던 상황이었기에 정말 의외의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그 지인분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남편을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10년 세월 얼마나 또 쫄쫄 굶어가며 월급을 모은 건지 얼굴에 욕심은 그대로였는데 피골이 아주 상접해 있더군요. 뻔뻔하게도 10년 만에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저랑 재결합을 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앞에 놓여있는 병으로 한 대 후려치고 싶은 거 참고 있는 거라고 그딴 헛소리 하려고 자리를 만든 거면 그냥 일어나겠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와 어머니 앞에 무릎까지 꿇으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는 겁니다. 돈 모으는 것 말고는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살았겠어요? 똑같이 월급 아껴가며 모으고 살았나 봅니다. 그렇게 원래 가지고 있던 돈에 10년간 모은 돈이 상당했었나 봐요. 주변에 알고 지낸 사람들 중 몇 명이 주식으로 대박이 났는데 원래는 자기보다 모은 돈도 없이 빌빌거리던 놈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니 배가 아팠다나 봐요. 그래서 남편도 처음으로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주식에 돈만 넣어서 너도 나도 부자가 되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뭣도 모르고 들어간 주식이 작전주였고 그 작전주에 물려서 평생의 트로피나 다름없던 저축을 몽땅 날려버렸다고. 그 돈을 다시 만들겠다고 대출이며 사금융까지 받아다가 날려먹고 저와 이혼 후 지내던 전시부모님 집으로 담보대출까지 받았다 또 날려먹어서 지금 빚더미에 올라 아주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재결합은 자기도 얼토당토하는 소리인 걸 알았는지 지금 자기가 비빌 곳이 저밖에 생각이 나질 않는다며 다른 건 몰라도 10년 전에 저희 부모님께 드렸던 그 용돈 그 액수만큼이라도 돌려달라는 겁니다. 돌려주기 싫으면 필려라도 달라고. 자기가 금방 주식으로 다시 대박을 내서 금이환영해서 저한테 다시 재결합하자 묻겠다고 하는데 이 인간이 평생 자랑거린 그 돈 몇 푼 잃고 아주 페인이 돼버렸구나 싶었어요. 대박을 내서 억만장자가 되든 말든 그건 내 알바 아니라고 내 눈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만 말아달라고 했는데 마지막 수단까지 거절을 당해버리니 남편이 눈에 뵈는 게 없었는지 너 때문에 이혼남이 돼서 재혼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따지고 보면 지금 빈털터리가 된 게 다 내 탓이나 마찬가지니 제가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어머니께서 앞에 놓인 물컵을 들어 남편한테 끼얹어버리더니 지갑에 가지고 있던 5만 원짜리 몇 장을 같이 던져버렸어요. 이 돈 받고 떨어지라고.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 내 딸 앞에도 나타날 생각 말라고. 다음에 만나는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한마디 하시니 개거품을 물고 발을 동동 구르던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대요. 지인분한테도 다음에 내가 당신을 만나면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당신 장례식장일 거라고. 10년 만에 나타나 나와 내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이거냐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먹이지 못한 한 방을 이렇게 먹여버리니 그렇게 속이 후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인과응보라는 게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깟 푼돈 앞에 아버지와의 추억을 허락도 없이 팔아치우려 하고 나아가선 저희 어머니까지 내쫓아버리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 하려고 했던 못된 신부가 쌓이고 쌓여 이렇게 남편에게 돌아왔구나 싶더라고요. 이혼녀 딱지 붙어서 새 출발 못한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걸 저는 누구의 탓이라 하고 싶지는 않네요. 애초에 생각해보면 결혼 욕심도 크게 없었고 혼자서도 이렇게 잘 지내는데 딱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 괜히 스트레스 받으며 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어머니와 함께 인생 즐기며 살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